야야야야야. 뭐 이번 주에는 별일이 있으셨나요? 개인적으로는 딱히 별일이 없고요. 여전히 뭐 코로나 사태로 힘든 가운데 진상 손님들이 달아가면서 사람을 조금 못 살게 굴고 있고, 그 외에는 못 살게 굴었어요? 좀 못 살게 굴고 있고, 그 외에는 뭐 세계적으로 벌어진 일이 같죠. 뭐 맨날 똑같은. 저번 주에 우리가 코로나 미국 전 세계적인 코로나 80만 얘기하고 미국 20만 얘기했는데 2배가 넘게 뛰어버렸죠. 그 사이에 지금 와. 150만이 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만에 육박하고 있고, 사태가 어느 정도에서 정점을 말 지금 아직 가닥도 못 잡고 있는 경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대단한 게 뭐 진단 키트부터 해서 뭐 방역복이나 많이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어떤 대처 위기 관리 능력 대단하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달라요. 다른 나라 물론 우리는 뭐 이런 뉴스를 통해서만 접하는 거지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그리고 다를까? 소위 이제 그런 얘기 하죠. 문재인 보유국이다. 나는 이제 정부의 수장이 이게 그 왜 이제 뭐 반대 세력에서는 뭐 정권은 못하는데 뭐 질본이 잘하는 질본을 뭔데 대구시장이 잘하는, 대구시장이 잘한 건 있죠. 대구시장이 그 자빠져갖고 그 뒤로 안 나타나. 그래서 코로나가 잘 잡혔어요. 예전에 우리 김 사장이 저기 누구야 저 원희룡 지사가 저 자가격리 들어간다니까 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만한 짓거리만 하지 말고 그냥 자빠져 들어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해댔기 뭐 권영지 시장이 안 나타나서 코로나가 잡히는데. 서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빨갱이에요? 좌빨이야? 나는 상식이제. 상식. 상식이제. 상식이고, 그리고 뭐 옛말에 그런 말 아닙니까? 그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라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고. 지금 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정권에서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 능력치가 톡톡히 그건 발휘된다. 맞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로 전 세계적으로 누가 진짜 쌍놈인지 누가 친구인지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됐어. 그렇죠. 최 사장님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한테 돈 안 빌려주는 놈들 맨날 최 사장님 욕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그럼 다 우리한테 기억하고 있다는 거.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돈 빌려준 사람들은 다음 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뭐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그리고 오늘 어제랑 오늘이 이제 총선 사전 투표인데 그렇죠. 투표 날인데 투표율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죠. 지금 아까 확인한 것만 해도 24%쯤 됐죠. 1,000만이 넘는 수치가 투표를 했죠. 대단하네요. 그 본 게임은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우리 그러면 서 작가님은 그쪽 상식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간에 편이 갈리긴 하잖아요. 예.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지지가 들어가네요. 예, 저는 민주당이죠. 민주당 지지하고 여기 일전에 제가 이제 최 사장님한테 그 이제 범민주연합의 득표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180석 얘기하셔가지고 그 대단한 소리가 하고 있다고 제가 면박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까 뭐 류시민 이사장님께서도 네. 그런 소리 하셨고 180석 가능할 것 같다. 제 주변에 시를 쓰시는 어느 모 시인께서도 180석 가자 이렇게 거기 저도 페이스북에 딱 올려놓으셨더만요. 유시민 그 작가의 그 기사 난 걸 보고 바보와 천재는 통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닥이 잡혔죠. 지금은 이제 민주당 측에서 뭐 지역구하고 뭐 비례하면 대충 가닥이 잡히는데 접전 지역이 몇 군데가 있긴 하는데 뭐 간단하게 말해서 저기 지역구에서 135석 묻고 그다음에 비례로 23석 뭐 묻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135석에 158석 한 160석 묻고 그리고 이제 그냥 민주당 세력으로만 과반 넘고 깔끔하게 범진보는 좀 이따 이기고 깔끔하게 넘고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제 플러스 알파를 몇 표를 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 민주당의 분위기가 좋아요. 이 현 정권이 내 어떤 힘을 실어주자는 분위기가 많고 이렇게 나는 저 접전 지역이라고 일컬어진 데는 다 민주당이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뭐 고민정이하고 오세훈이는 접전 지역으로도 안 봐. 오세훈이가 뭔 오세훈이야.
난 고민정이 워낙 좋아한다는 건 누차례. 막 실명 거론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실명을 거론해야지. 이 후보들 지금 후보도 공인으로 나왔는데.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자체만으로 160석 가져가고 거기에 이 바람의 영향을 타고 정의당이랑 범진보 영향을 해서 그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180석의 인정은 그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 이미 판이 많이 짜져서. 저는 사실 뭐 어느 쪽을 지지한다 정치에 별로 관심도 없고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시대가 변해서 말하자면 우리 그 50년이 넘은 그 자유당과 민주당 대립의 이런 프레임은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 자유당 쪽 관련 후계자들은 굉장히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네,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자유 뭐 이제 없어져야 돼, 소멸돼야 돼. 구시대의 어떤 산물이에요. 구시대의 적폐라고 이제 흔히 말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얘기를 좀 세게 해도 되냐 하는데 뭐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해? 이제 그 당은 사실 상식 이야기 당이고 소멸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고 지금 진보층에서 이제 나는 이 정치를 뭐 진보와 어떤 보수의 싸움으로 안 보고 상식과 비상식의 대립으로 봤는데 이제 지금 진보당이 지금 이제 소위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것 세력에서 조금 더 분할되고 조금 나뉘면서 이제 그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 아닌 정말 진보와 보수의 대결로 어떤 그 대결이 아닌 그 융합으로 한국 정치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봐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회에 그냥 팍 주저앉아서 좀 쉬시고 그 노인네들 욕 받는데 쉬시고 그렇게 해서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거는 기대가 예전부터 제가 총선의 기대를 많이 걸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뉴스공장에서 이제 4월 15일 날 개표 방송을 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걸 보려 그랬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KBS 쪽에 나온다네요. 그래서 어디 보실 예정입니까? 저는 월드컵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월드컵은 안 봅니다. 저는 근데 개표 방송은 봐야 되겠어요. 개표 방송은 결과 나오면 알게 되겠죠.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 작가님 말씀하신 거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저는 이번에 약간 충격을 좀 받았는데 대구가 이제 굉장히 위태로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지방선거 때도 대구를 내심 기대했었는데 거기까지 좀 무리였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정부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좀 돈을 나눠주기로 해갖고 600억 정도를 받았다 그러네요. 아직도 안 나눠줬대. 난 그거 뉴스 보고 약간 충격 먹었어요. 진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이 이 총선 이후에 나눠주겠다는데 그게 뭐야? 그게 이 천박한 짓거리가 그게 뭐냐 말이야. 그래서 뉴스를 제가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기사를. 그래서 카드죠, 이런 대구 시내에 쓸 수 있는 이런 뭐 선불 카드라 그러나? 이걸로 주잖아요, 기프트 카드로. 그래서 이제 기자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왜 안 주냐고 카드를. 그랬더니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 말이 카드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카드 회사에 전화했어. 준비가 다 됐대. 그 다시 전화했어. 그랬더니 그것은 또 뭐 어쩌고 그렇게 저는 솔직히 누가 좋고 나쁘고를 부가할 생각은 없지만 이건 미친 것 같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러지 좀 말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운 줄 알라고.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래. 부끄러운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걸 몰라서 그래. 저는 그게 뭐 분홍색 쪽이라 그렇다 이거보다는 그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진 어떤 공무원이나 공직자나 정치인은 이제 안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대구에 사는 어떤 시민이고 그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으면 그 기분이 어떨까? 돈은 이미 다 받아놓고 저번 달에 뭐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뭐 카드 회사 탓 뭐 핑계 내고
이거 진짜 상식 이해한 게 맞아요. 예. 대구 얘기 나온 김에 대구 수성갑 저기 조금 좀 근데 대구 수성 부경명 좀 밀어주셨으면 응? 대구 시민 여러분 대구 수성갑에서 지금 김부겸 후보가 조금 이게 그 정도가 돼야 저는 접전이라고 보지. 고민정이나 저기 이수진 그 하고 저기 나경원이 붙은 데는 접전이라고도 안 봐. 저는 솔직히 나경원 선생님은 이거는 뭐 지지하는 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도 가능하죠. 이제 나경원이가 떨어지고 황교안이는 뭐 말도 안 되죠. 지금 뭐 이 압도적으로 이낙연 선생이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압도적으로 찍어 누를 건데. 대공 그러면은 이제 황교안이 다시 황교안이란다. 그 양반 지금 재밌는 양반 누구예요? 그 홍준표. 그 양반이 다시 나와서 여권으로 이제 야권으로 가서 또 뭔가를 으쌰으쌰 해볼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죠. 그 홍준표 선생님도 계속 정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냥 제 생각입니다. 한국 정치가 그래서 재밌게라도 해야지. 하여튼 나는 그 뉴스 공장을 보려고 이제 유시민 선생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지만은 유시민 선생을 좋아하지만은 뭐 김원중 공장도 좋아하고 그러지만은 그 저기 맞상대로 박형준 교수 그 양반이 나온다 그래서 아따 그 양반 보기가 영 껄쩍지근해서 내 그 농담 삼아 그러지만은 그 전원책 변호사는 재미라도 있지 않습니까? 재밌었어요. 네. 뭐 가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러면서 재미라도 있으니까 그 양반 보면 사람이 본볼수록 참 순수한 사람이야. 저는 전원책 지금은 그냥 변호사 하시는 그냥 변호사 하시. 그분 옛날에 백분 토론에서 무슨 뭐 군 가산점제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럴 때 그냥 재밌게 한참 봤는데 그 양반이 장교 출신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군 가산점제가 맞다 틀리다 떠나서 그렇게 통쾌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얘기를 그런 사람 좀 드물긴 해요. 예. 나는 사실 좋게 보기는 어렵고 그냥 웃기기라도 한다. 웃기기라도 한다. 서 작가님은 정치에 그러니까 이거에 좀 관심 많으시군요. 뭐 그냥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저렇게 듣게 되는 정도네. 저는 좀 웬만하면 어디 다른 사람들이랑 정치 얘기는 잘 안 하고 싶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제가 언젠가 저번 주인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믿음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치 얘기는 의견이 다르면 되게 대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비슷한 또래의 비슷한 무리는 대체로 정치적 그 지지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요. 나 주변에 미통당이 하나가 없어. 저는 하나 있어요, 친구가.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런 얘기 했거든. 그 지나가는 중에 또 이렇게 무슨 자한당이 내 주변에 자한당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자한당이 그 사람이 나오냐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그래? 그래 미안해. 사실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돼서 그 지역은 이렇게 몰표주고 이런 거 아니면은 대부분 사람 보고 저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물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누굴 비하하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당을 그 당의 지지자라서 그 당은 무조건 밀어 이게 아니면 사람 보고 우리가 그 다음에 당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바람직한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당 쪽에는 인물이 없는 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분홍색 쪽에는 사람이 그렇게 없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유유상종이면 끼리끼리 놀고 간다고 저기 이제 뭐 얼마 전에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광주가 변화는 여전히 해갖고 뭐 얘기를 보여주고 또 영남권 어떤 사람들 물어보고 얘기하는데 이제 젊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사람 봉 뽑지 우리가 옛날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나라 같은 정당 정치고 세력 정치에서 얼마나 이렇게 똑부러진 인간이 있어서 그 당의 의견을 배신하고 이렇게 홀로 튀어나올 수 있는 인간들이 뭐 얼마나 있었으면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지금 현실 정치에 맞춰서 뭐 특별히 좋아하는 저도 뭐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나 지금 열린민주당 있으면은 열린민주당 한 식군데 이제 편 나누니까 한 식군데 속으로는 열린민주당이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는 더 본당에 더 가까운 더불어시민당을 밀어주다는 생각인데 이렇게 그 정치적으로 실제로 발휘할 수 있는 그쪽에 힘을 넣어주자는 거예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하셨죠. 롯데가 이기면 기분은 좋지만 내 삶에 나아진 것은 없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들이 변할 수 있는 그쪽에 표를 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인물 개개인을 보고 그렇게 선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그 그리고 당의 어떤 당을 밀어주고 대놈을 밀고 되는 일을 한다는 것이 아직 제 생각입니다. 뭐 그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그 제 친구 얘기를 하면요. 저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에 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투표를 한 친구인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TV 나와서 약간 저기 했죠. 뭐 내가 뭐 이제 가족도 없고 뭐 무슨 막 아까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엄마 아버지 네. 총 맞아 죽어. 뭐 그런 얘기 할 때 그걸 보고 이 친구가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 뭐 저 사람이 이제 뭐 개인 살해 사욕이 뭐가 있어. 사실 그냥 나라를 위해 선신하려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이후에 지지자가 누구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어요. 우리 철수 형 저렇게 선한 사람이 없다. 그 사람 자체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그 이번에도 우리 저 안철수 그 선생님께서 잘 뛰대. 근데 저는 왜 뛰는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대구 내려가셔갖고 뭐 의사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뭐 의도가 어쨌든 간에. 근데 어쨌든 이러고 나서 저는 왜 뛰는지는 이해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번에 제 친구는 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달리기 유권. 왜 뛰는 거야? 근데 제 친구는 또 이번에 또 우리 친구들끼리 찰스 형이라 그러거든요. 찰스 형 안철수 후보. 찰스 형을 자기는 지지한다. 근데 그게 그 친구의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감정적인 측면에 이제 기대는 게 좀 많아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까 정치 얘기 남이랑 하기 싫다는 게 그걸 갖다가 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고 싸움만 나. 그래서 그냥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물론 저는 좀 이해 안 간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왜 뛰는 거예요, 도대체? 예전에 이렇게 안철수 대수령이 떠오를 때 안철수냐 문재인이냐 이런 문제 갖고 이제 얘기가 참 길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공주님도 그렇고 나는 그때도 이렇게 그 역사 현장에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릴 때 같이 투쟁에 나서서 그 삶을 살았던 인권 변호사의 삶과 물론 이제 그 안철수라는 인물이 이렇게 어떤 좋은 지금 환경과 이런 그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소위 엘리트적인 삶을 살았던 두 삶이 과연 그걸 뭐 좋다 나쁘다로 말할 수 없는데 그것이 우리 정치에 누가 더 적합할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이야기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안철수 사람 좋은 거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걸로만 이 현실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인간이 자기가 자란 환경을 배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인가로 따져봤을 때는 안철수는 전혀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공주님 아까 하면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칼 맞아갖고 뭐 대구는 어떻게 됐냐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랬죠. 오세훈이가 얼마 전에 칼 들고 누가 난입을 했어. 장에. 그 얘기 봤죠? 쪽팔리게 그 뭐야. 그 바로 난입해갖고 바로 자빠져 있더만. 그렇게까지 급하면은 시원하게 한번 긁히든지 어찌든지 해야지 그 쪽팔리게 뭐야 그게 창피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서 작가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오직 그랬구나. 급했으면 그런 수를 썼겠냐 싶은데 그것이 아. 아이고 너무 가오 빠진다. 아니 그 서 작가님은 그게 조작이라는 쇼라는 얘기. 아유 말해 못해. 아. 아니 말해 못해. 그것도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지. 증거는 어? 아, 싱징.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 뭐 이건 그거랑 가치도 없는 문제. 저는 저 이분의 의견입니다. 저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예. 아니 이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걸 내가 이제 스피커로서 말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그런다고.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김모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걔는 보기와 다르게 정치적인 얘기 자주 해요. 네, 그렇죠. 김윤 사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 나도 이제 뭐 동감하는 바가 있어서. 그게 또 아마 저는 우리 저 이 뒤에 계신 분 있죠. 여기 예. 저 우리 마왕님 그 영향이 아닌가 또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제 친구 얘기했지만 이거 얘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또래 우리 친구들에서는 걔가 좀 특이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야. 그지? 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더 이거는 제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시간이 더 흘러가면 아 자연적 도태라는 게 발생하겠구나. 네. 시대가 변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 나라 정치는 사실 제 생각에는 일본보다는 훨씬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 거기는 또 내 입에서 좋은 소리 안 나오는데 뭐 마땅한 시민혁명 뭐 없이 그냥 굴러온 대로 끌려간 대로 굴러간 대고 거기하고 비교할 바는 못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 발전을 하고 정체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 뭐 인터넷에 얘기하는 국뽕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민주주의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른 나라는 약간 정치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는 조금 발전하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죠. 저는 그 역사적인 시점이 이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DJ를 많이 좋아하는데, DJ요? 예, DJ를 많이 그 좋아하는데, 음악은 틀지 마고 DJ. 이제 DJ를 많이 좋아하는데, DJ 당선될 때 참 그 기쁨이 이제 말로 다 못했는데, 그랬었는데 이제 그 박근혜가 탄핵될 때가 아 우리나라 역사가 큰 물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 고인물이 이렇게 빠지는구나라고 하면서 나는 와 그때 참 우리나라가 이 뿌듯함을 깨서 옛날 말로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진짜. 이 정권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면서 나는 대중을 못 믿겠더라고. 대중이라는 것을 못 믿겠구나. 대중 우리 시민들 말하는 거죠. 네. 예. 이제 대중은 이제 막말을 하자면은 대중은 무지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얼마 전에 3, 40대 나오고 옛날 그 막말한 놈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대중은 기본적으로 못 믿겠다. 나야이 얘기하는 거죠. 예. 대중을 못 믿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제 박근혜 공주님 그 탄핵하면서 전 국민이 일어나고 하면서 아 그 시민의식이 대단히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역사의 큰 물줄기가 그때 한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단지 한 명의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그 고인물의 정점이 이제 그 상징성이 그때 한번 확 꺾이면서 나는 대한민국 역사가 크게 한번 바뀌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들이 점차 나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이제 훅 나아가기 위한 그 막혀있던 것들이 빡 뚫리면서 이 시대가 과정들에 변한 거죠 이제. 네, 놓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향후 몇 년은 제가 봤을 때 다른 다른 말하자면 그렇죠. 다른 프레임 이거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결과로 그 발판이 확연히 마련될 테고 뭐 결과는 나와야 봐야 알지만 네.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좀 그럴 것 같이 보이죠. 예. 자, 잠깐 쉬었다 합시다. 네.